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입단 그리고 화려한 출정식까지 많은 소식들 또 기대 넘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민으로 불리는 정말 세계 최고의 축구팀 중에 한 곳에 김민재 선수가 입단한 것 정말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인데요. 그런 김민재 선수 과연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언제 처음 경기를 치르게 될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일본 투어 도착을 했고 또 공식 훈련도 진행을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출전 상황에 대해서 토마스 투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마테이스 더 리흐트를 비롯한 바이에른 팀 동료들도 김민재 선수와 함께하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또 칭찬하고 극찬을 보내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고요. 바이에른 뮌헨 레전드까지도 김민재 선수의 이 출정식과 상황을 보면서 가능한 내용들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는 이미 스타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바이에른 뮌헨의 독일어 페이지와 공식 페이지 그리고 공식 투어 포스터에 모두 김민재 선수가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투어 메인 포스터에 주장인 일본 투어 메인 포스터에 현재 실질적으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주장급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요슈아 키미히의 뒤에 김민재 선수의 이제 합성된 사진이 등재되어 있고요. 또 바이에른 뮌헨의 아시아 투어 스쿼드 발표 그리고 이동 상황의 사진 중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이 투어 스쿼드를 알리는 게시글에 메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 팬들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나 별도의 채널이 아닌 글로벌 계정, 영어 계정 그리고 독일어 계정에 모두 김민재 선수가 메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 바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 구단 방송인 FC 바이에른 TV 플러스 유료 결제를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올 여름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모두 볼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모션의 메인 모델도 김민재 선수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맨시티전, 가와사키전, 리버풀전을 소개하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올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팬들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선 현재 쿠팡 플레이가 또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 경기를 중계하기 때문에 바이에른 TV를 굳이 이제 구독 유인, 결제 유인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목표성이 뚜렷하진 않거든요. 보시다시피 홍보 문구 자체도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독일 팬들에게도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한 프로모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토마스 투헬 감독이 함께 동행시킨 바이에른 뮌헨의 아시아 투어, 일본 투어 명단에 당당히 역시 김민재 선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등번호 2번인 우파메카노 다음으로 3번인 김민재 선수 그리고 4번인 더리우트까지 핵심 수비수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 이적설이 있는 5번 파바르도 이번 투어에 동행을 했습니다. 다만 주전 골키퍼인 마누엘 노이어가 부상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일본에 도착한 이후 짐을 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화보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사진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됐고 또 김민재 선수를 멋지게 찍은 사진 우파메카노가 좀 조연히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사진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현지 시간으로 7월 23일에 홈 경기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많은 팬들을 모아놓고 출정식을 가졌잖아요. 공개 오픈 트레이닝도 실시했고 또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레전드 간의 경기도 진행이 됐고 또 선수들이 소개하고 사인해주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여기에 트래블 우승 트로피도 공개하고 역대 레전드가 다 모였던 정말 이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출정식이 있었는데 이 출정식을 알리는 게시물의 메인 사진도 김민재 선수였어요. 이게 김민재 선수를 알리는 게시물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알리안츠 FC 바이언 팀 프리젠테이션 라이브 블로그의 메인이 김민재 선수였고 또 이 팀 프리젠테이션 출정식을 홍보했던 포스터의 메인도 김민재 선수인데 여러 선수들 중에서 그냥 센터에 있던 게 아니라 아예 김민재 선수만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나머지 선수들이 조그맣게 소개된 물론 이게 영입된 선수들이에요. 게헤이루하고 라이머 선수인데 어찌됐거나 이번 영입생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 그리고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선수가 김민재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홍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정식 스케치를 살펴보면요. 김민재 선수를 이제 바이에른 뮌헨 구단 공식 방송에서도 클로즈업 하면서 소개를 많이 해줬고 또 훈련 모습 아마도 이제 많은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미 팬들이 많이 봤으니까 또 김민재 선수를 많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뭐 김민재 훈련 뭐 하이라이트 아니야? 싶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수들과 함께 몸을 푸는 상황에서도 김민재 선수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바이에른 뮌헨 TV의 공식 진행자도 김민재 선수가 등번호 3번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하면서 저희도 소개해드린 대로 프랑스 레전드인 리자라지, 브라질 레전드인 루시우, 이렇게 역대급 수비수들에 이어서 김민재가 바이에른의 3번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요. 또 팬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입장하는 장면들부터 팬들에게 사인해 줄 때까지도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의 현지 팬들로부터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2023-2024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마칠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인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빠르게 친밀해진 모습인데요. 사실 김민재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에 이제 입단을 해서 처음 이제 아는 동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마테이스라고 이제 마테이스 더리우트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했었고, 지금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에 김민재의 합류로 인해서 후보로 밀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뭐 키커의 기자라든지 많은 매체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3백으로 뛸 때는 함께 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백이 되더라도 아마 지금 영입설이 있는 워커가 뛰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더리우트와 김민재 선수가 주전 센터백으로 뛸 텐데,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빨리 친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걸 서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더리우트도 이 출정식을 가진 이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김민재와 나는 영어로 소통하고 있다. 새로운 선수들은 빨리 적응해야 되고 나도 그것을 돕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출정식 과정에서, 훈련 과정에서도 두 선수가 웃으면서 많이 농담도 주고받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어요.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또 더리우트 선수도 기본적으로 이제 네덜란드 출신으로 영어를 잘하고, 또 김민재 선수도 독일어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솔직히 독일어로 소통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영어는 그래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소통을 할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갑게 얘기도 나누고 축구적인 얘기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더리우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 바이에른 구단 공식 방송과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어메이징한 디펜더다라고 이제 찬사를 보냈어요. 나폴리에서 이미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빅 퀄리티를 갖춘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합류한 것은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팀 전체에게 모두 행복한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 대한 높은 평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더리우트 선수도 유벤투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세리에 A에서 뛰었었는데, 뭐 그때 물론 준수한 경기라고 보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약스에서 엄청난 몸값을 기록하면서 유벤투스로 갔을 때 그 기대치만큼 보여주지는 못했고,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 지난 시즌에 잘하긴 했지만 지금 김민재 선수와 기량적으로 봤을 때 사실 더리우트의 몸값이 이적료상 더 높게 나왔던 것은 바이아웃이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 더리우트가 더 어리다라는 나이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량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김민재가 나은 거 아니냐. 실제로 각종 통계 매체들이나 통계 분석 사이트에서는 김민재의 경기력, 우파메카노는 당연히 넘고 더리우트보다도 좋은 면들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이니까, 이 더리우트 김민재 콤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 최고의 센터백 콤비로서 구축돼서 2023-2024 시즌 김민재 선수 본인도 말했던 트래블 도전, 분데스리가 우승은 뭐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고 DFB 포칼과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특급 센터백 라인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도 뭐 최고의 평가를 받았었고, 나폴리에 와서는 세리에 A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미 기량적인 검증은 끝났는데, 항상 이 센터백 파트너가 아쉬웠었잖아요. 물론 페네르바체에서는 이제 썰러이 선수와 좋은 호흡이 있기도 했었고, 나폴리에서도 라흐마니 역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더리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선수이니까 김민재 선수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김민재 선수가 역대급 파트너와 어떤 경기력을 펼칠지, 특히 더리우트도 김민재 선수에게 크게 호감을 보이면서 친해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출정식과 훈련장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기대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아시아 투어에 합류하지 못한 베테랑 공격수 토마스 밀러도 이 출정식을 마치고 나서 독일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와 만나봤다. 내가 지금 부상 때문에 따로 훈련하고 있지만 김민재와 이야기도 나눠봤고, 김민재 보니까 항상 모든 상황에 다정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더라. 그리고 벌써 독일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체 조건 대단하다고 하면서 건장한 선수더라 라고 했는데요. 그가 수비를 잘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또 이제 기대감도 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출정식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옆에 밀러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투엘 감독도 있고, 뭐 키가 크니까 뒷줄에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출정식에서 찍은 팀 단체 공식 사진에서도 메인을 차지했다, 센터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전드 매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레전드 매치에 참석했던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뭐 독일 대표 선수로 수많은 역사를 만들었고 또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인데, 김민재가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뛰는 거 자주 봤다.
나폴리가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과 비슷한 축구를 했기 때문에 잘 맞는 선수가 온 것이다라고 또 덕담을 하고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나폴리의 플레이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라인을 높이고 또 빌드업도 많이 하고 공격 가동도 많이 하는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활용이 있었는데 투엘 감독의 축구도 그런 적극적인 축구이자 스위칭 축구이자 수비수도 공격에 많이 가담하는 축구, 그런 축구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전술적인 적응이 크게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설득하고 또 바이에른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김민재 선수 본인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너무나 김민재 선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부분들을 본다면 김민재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명확한 구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투어 도착과 함께 오픈 트레이닝도 진행했고 공식 기자회견도 투엘 감독이 7월 25일 오늘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또 김민재 선수가 맨시티와의 경기 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일단은 김민재 선수의 합류에 대해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적응하기를 바라고 또 그의 몸 상태가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내일 있을 맨시티와 경기는 그가 출전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래서 뛰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뛰지 않는다라고 선언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라는 말. 웬만하면 뛰지 않을 것이다. 획기적으로 몸 상태가 하루 사이에 좋아지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실제로 군사훈련을 소화했던 여름이기 때문에 훈련 합류가 늦었던 것을 떠나서 지금 체중도 5kg 이상이 평소보다 빠졌고 한눈에 봐도 야윈 모습이잖아요. 게다가 본인이 이제 자청해서 독일에 갔다 다시 일본으로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동에 대한 피로까지 누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독일에 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일본으로 왔던 역시차도 걸리고 장거리 비행도 여러 차례 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굳이 무리해서 이 경기를 뛰게 해서 부상의 우려, 체력 저하의 우려를 발생하느니 맨시티와의 경기는 좀 쉬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게다가 맨시티란 팀 자체도 전력이 좋은 팀이고 또 이미 맨시티는 오코하마와 일본에 와서 한 경기를 치른 상태로 경기 감각이 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감각의 부분도 있겠지만 시차 적응이라든지 팀 컨디션도 바이에른 뮌헨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선수들이 또 경기를 하다 보면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좀 이제 과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부상의 우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배려 차원에서 좀 쉬게 하지 않을까. 설령 뛴다고 하더라도 막판 몇 분 정도 감을 익힌 정도가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픈 트레이닝 훈련 이후에 김민재 선수가 믹스존에서 현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얘기한 것도 빠르게 몸 상태를 좀 개선하고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맨시티전 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본케 기자가 이제 전달한 내용인데 김민재 선수 맨시티와의 경기 선발 출전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교체 출전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소소하게 바이에른 뮌헨의 다른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이날 선수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수가 요슈아 키미였는데 사실 바르셀로나 이적설도 있었고 맨시티 이적설도 있었고 많은 그 연관된 얘기들 속에서 투엘 감독이 남을 거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확언할 수 없다. 이적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종지부를 찍었어요. 나는 다가오는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뛸 것이고 다른 계획은 없다라면서 일단은 잔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의 경기에 또 하나 주목되는 선수는 카일 워커 선수인데요. 카일 워커는 현재 맨시티 아시아 투어 명단에 포함돼서 동행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 맨시티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적 협상이 진행 중이고 또 선수 개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카일 워커 본인이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면담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고 싶다고 한 것이 알려졌는데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날 인터뷰를 일본에서 가졌어요. 바이에른 뮌헨과의 이제 친선 경기를 앞둔 인터뷰였는데 우리는 카일 워커가 남길 바라고 투엘 감독이 우리 팀 선수가 아닌 선수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카일 워커는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이고 그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를 잔류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의 취재 정보에 따르면 카일 워커는 이런 이적 협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경기까지는 이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잔류가 확정이 돼야 맨시티의 프리시즌 경기에 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디오 마네가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 장난도 치고 인사도 하고 그냥 밝게 지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마네 선수도 지금 일본 투어에 합류해 있는데 알 나스르의 오퍼를 받았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매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디오 마네 에이전트가 지금 일본으로 왔다고 합니다. 또 다행인 점이 알 나스르도 지금 일본 투어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즉 마네가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합의만 되면 알 나스르 선수단으로도 합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며칠 안에 어떻게 진전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이어의 후계자를 찾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사실 노이어가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시즌 도중에 존머 골키퍼를 영입을 했었는데 존머 선수가 이제 노이어가 회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꾸준한 출전 기회를 원하니까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넘버2 골키퍼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럼 노이어의 장기적인 대체자도 필요한데 이 대체자로서 스페인 대표 골키퍼인 다비드 라야가 이제 언급되고 있고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최신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토트넘과도 연결됐던 선수인데 이 4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적료가 부담스러워서 토트넘이 비카리오를 영입하기로 선회를 했었는데 라야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 김민재 선수의 새로운 동료가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점점 더 젊고 강한 팀으로 리빌딩이 되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와 함께 통산 3번째 트래블 달성 가능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가 언제 경기를 뛸 수 있을까? 일단은 투엘 감독이 말한 대로 맨시티와 7월 26일 저녁 경기는 출전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빠르면 7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 가와사키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 경기까지도 조금 몸 상태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싱가포르로 이동해서 치르게 될 8월 2일 리버풀과의 경기에는 최소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늦어도 리버풀과의 경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더리우트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몸 상태가 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진다면 맨시티전 막판에도 들어올 수 있고 가와사키전도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언제 바이에른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치면서 첫 선을 보일지 최신 소식 파악되는 대로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